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주광덕 의원이 공개한 이성윤 검찰국장의 문자 메시지가 논란입니다. 먼저 주광덕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문자의 내용의 첫 부분에는 약을 올리는 듯한 표현이 들어가 있고, 중간에는 독설에 가까운 험한 말이 들어가 있고, 문자의 마지막 부분에는 주님이 함께 하길 바란다라는 도저히 정상적으로 이해하기 불가한, 마치 권력에 취해 이성을 잃은 듯한 그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를 두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과 검찰이 한 통속이라는 증거를 하면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잠시 후 박주민 최고 만나보겠습니다. 한국당이 흔들리지 않고 이 보수재건 3원칙이 포함된 이 6원칙을 지키는지 예의주시하면서 양당 간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통합대화에 공식적으로 착수했습니다. 하태경 대표의 말이었는데요.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기자 언박싱에서 반기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위촉장 나다은 정량공감 베르티 위원으로 위촉함. 정선수미 한번 하겠습니다. 정선수미. 자유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위원으로 위촉된 나다은 여성지 편집국장이 사흘 만에 해촉됐습니다. 과거 SNS 발언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분 논란된 글은 조작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독특한 가명과 반전 직업으로 화제가 된 배우 합기 씨 만나보고요. 4부 민심은 수사대에서 숫자로 보는 총선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1월 13일 월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학명이냐 학살이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에 대한 여야의 평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주광덕 의원이 일부 공개한 이른바 이성윤 조롱 문자를 놓고도 정치권이 시끄러운데요.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내용이 왜곡됐다면서 문자 메시지를 전체 공개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땡땡님, 늘 좋은 말씀과 사랑으로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관심을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그래도 그럭저럭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입니다. 평화와 휴식이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성윤님.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롱 문자라고 느끼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방금 문자 메시지 전체를 읽어봤는데요. 주광덕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주장한 내용이죠. 문자 내용의 첫 부분에 약을 올린 듯한 표현이 들어가 있고 중간에는 독설에 가까운 험한 말이 들어가 있다. 전체적으로 조롱이다. 어떻게 조롱으로 느끼셨습니까? 저도 사실 오늘 이제 최고위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문자가 어떤 조롱이라든지 또는 험한 말, 독설에 가까운 험한 말을 담고 있지 않아서 이런 문자를 가지고 그런 문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었죠. 네. 예. 그러면 주광덕 의원은 이 문자 전체 내용을 보지 못하고 기자회견을 한 걸까요? 제가 오늘 이제 보도를 좀 살펴보니까 주광덕 의원님이 다른 어떤 매체하고 좀 인터뷰한 걸 게 좀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문자를 보지는 못했고 관련된 내용을 자기가 들어서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 문자 내용이 조롱처럼 느낄 수도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자를 보지 못했다고 얘기하시는 거 봐서는 이 문자를 보고 이건 조롱조다라고 느껴서 말씀하셨다기보다는 누군가가 그 문자 내용을 전달하면서, 그러니까 듣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전달하면서 뭐 조롱조에 문자를 받았다, 독설에 가까운 험한 표현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듣고서 전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고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주광덕 의원 그 전에도 조국 전 장관 생기부 유출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검찰 내에서 소위 말하는 빨대를 통해서 정보를 받지 않았느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도 어쨌든 검찰 내 누군가는 주광덕 의원에게 이 내용을 알렸고 그래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주광덕 의원과 소통을 했었던 그 인물이 강남일 차장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도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한 매체하고 주광덕 의원님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검찰 내부에서 자기한테 정보를 주는 거는 시인한 것처럼 인터뷰를 하시면서 다만 그 사람이 수사 라인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문자 내용을 이제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문자라는 게 아시다시피 원래는 받은 사람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간에서는 이제 강남일 차장이 주광덕 의원의 어떤 정보 소스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도 하고 계신데, 근데 좀 제가 좀 그걸 이제 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주광덕 의원이 표현했던 것하고 지금 공개된 문자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아마 강남일 차장 본인으로부터 바로 뭔가 얘기를 듣거나 이렇게 한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문자 보낸 사람은 강남일 차장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문자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를 듣고, 뭐 그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주광덕 의원에게 최고위원의 발언을 통해서 도대체 누가 그런 정보를 줬는지 그리고 뭐라고 하면서 정보를 전달했는지를 해명해라라고 한 거.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했는데 일부 언론에 쓰기로는 이성윤 지검장이 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고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친문 인사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임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사실 뭐 이성윤 신임 중앙지검장은 검찰국장으로서 역할도 했었고 또 그전에는 여러 수사일선에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던 검사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사 자체만을 놓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적당하진 않다고 생각되고요. 뭐 이후에 만약에 진짜 뭔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뭐 막 방해한다든지 뭐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은 그때 가서 뭐 그런 평가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인사 자체를 두고 바로 이렇게 선언적으로 규정을 하는 것은 저는 적당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최근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조사한 거 보면 긍부정평가가 거의 근접했습니다. 근접했는데 잘못했다는 평가 약간 높거든요. 네, 사실 뭐 인사에는 절차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인사를 두고도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절차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린다면은 검찰총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검찰청법 34조 1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무부는 그 인사하기 전날에도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고 또 추장관도 윤석열 총장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의견을 달라고 얘기했고 인사를 하는 날 같은 경우에는 직접 얼굴을 보고 의견을 듣겠다고 얘기하면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시간이 넘게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기회를 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쪽에서 의견을 안 준 거니까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또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뭐 어떤 사람은 어떻고 어떤 사람은 어떻고 하나하나 뭐 이렇게 평가를 한다든지 하기는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내용면에 대한 어떤 부분은 이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정확한 평가도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이 당장의 어떤 그런 모습만을 가지고 바로 선언적으로 그렇다 아니다 또는 뭐 A다 B다 이렇게 평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검찰에서 의견을 내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지금 그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 것은 결국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니까 이런 식의 자천 인사를 한 것 아니냐, 검찰 길들이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 같습니다. 글쎄요. 근데 뭐 인사가 발표가 되고 나서도 뭐 청와대 압수수색을 들어오고 수사가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모습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평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빠른 감이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것들을 좀 더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뭐 오늘 예고된 대로 지난번에 필리버스터가 신청됐었던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자유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필리버스터 자체가 이제 없었지만 필리버스터 절차를 거친 거죠. 그러니까 표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르면 즉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과정을 거친 법안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에 이제 표결 절차에 들어갈 거고요. 정세균 의장에 대한 그 인준 절차도 표결이 될 겁니다. 예. 예. 그럼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자유한국당과 다시 한번 얘기해보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까?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겁니까? 사실 뭐 원내대표님이나 이런 쪽에서는 자유한국당과 그래도 얘기를 해보겠다고 해서 시간을 계속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자유한국당 쪽에서 무슨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와서 협상을 하자거나 했던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검경수사권 조정안 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다 다시 4+1 공조를 부활시켜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시죠? 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올해 7월쯤에 공수처가 출범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박주민 최고가 저번에 하셨는데 네. 자유한국당이 총선 공약 1호로 공수처 폐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좀 당황스럽거든요. 왜냐하면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국민의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넘도록 계속 주장해 왔던 건데 이것을 폐지하는 것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예. 아마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뭐 폐지하겠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요. 자유한국당 추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인 김기수 변호사 오늘 사퇴서를 제출했던데요. 네.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왜 빨리 임명을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인 것 같고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김기수 변호사는 추천이 됐을 때부터 진상규명,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실제로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인 세월호 가족분들 역시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거든요. 사실은 이런 과정이 예상된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상규명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을 추천한 자유한국당 탓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맞죠. 예. 지금 와서 뭐 대통령님 탓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거고 본인이 그동안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지를 전혀 되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였습니다.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의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의 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의 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성원의 드피아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코너로 돌아옵니다. 생활을 바꾸는 국토정보 플랫폼 이야기 들어볼래? 그게 뭔데? 아이들의 학교길이 안전해지고 오 진짜? 바다 건너 섬까지 정확한 드론 배송도 돼. 우와. 미세먼지 등 도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 기본. 어머 대박. 지하시설물 안전도 한눈에 볼 수 있지. 어머 정말? 근데 이게 뭐라고 했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국토정보 플랫폼. 국토정보 플랫폼 국민생활 플랫폼.
LX 한국국토정보공사. 발치날 대기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개편을 맞이해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기자 브리핑 코너입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 해드립니다. 기자 언박싱 주간 경향 방기용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뉴스 정면 승부 새로운 코너 새롭게 합류했는데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예, 뭐 뉴스들 많이 쏟아지는데 좋은 뉴스 잘 골라서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말부터 이어진 검찰 인사 관련 조롱 문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대검찰청 고위 간부에게 이른바 조롱 문자를 보냈다. 주광덕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공개를 했고, 했죠. 예. 그리고 법무부가 진실과 다르다. 그렇습니다.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전문을 또다시 공개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아까도 뭐 박주민 의원 전화 연결해서 한참 말씀을 해주셨지만 간단하게 좀 관리를 해보자면 주광덕 자한당 의원이 이성윤 지검장이 지난 8일에 좌천성 인사 대상이 된 검찰 간부에게 조롱 문자를 보냈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파문이 컸죠. 이후에 이성윤 지검장이 문자를 보낸 대상을 강남일 현 대전 고검장, 당시는 이제 대검 차장이었는데 오늘부로 이제 대전 고검장이 됐죠.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자를 공개를 했는데 존경하는 무슨 님, 뭐 감사드린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법무부가 공개한 문자 전문을 보면요, 한 사람한테만 보냈다고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자 말고 다른 문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특정이 되죠. 예. 근데 존경하는 누구누구니 감사드린다, 도와주신 덕분에 어쩌고저쩌고 평화 휴식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 여기에 기분이 몹시 나쁘다든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단어가 있다든가 조롱이 있다든가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주광덕 의원은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뭐 나름대로 이제 반론을 펼친 게 확인한 그 사람이 이 문자를 봤을 때는 평상시에 이게 교류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문자가 왔다. 그럼 뜬금없이 이런 문자가 왔을 때는 마치 그 상대방을 좀 비아냥거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 조롱하고 부적절한 문자다라고 해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마 그 문자를 받은 그 강 고검장의 기분은 나쁘고 뭐 불쾌한 정도 그 이상일 것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예측이죠.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을 해줘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뭐 강남일 고검장이 기분이 나쁘다고 표명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문자 자체가 기분이 나쁘다고 표명한 게 아니고요. 이 문자를 왜 공개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문자 공개를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날 끌어들여서 기분이 나쁘다. 그럼 문자를 공개해서 날 끌어들여서 기분 나쁜 건 법무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법무부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주광덕 의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뭐 어느 쪽으로 다 해석해도 가능하도록 이제 길을 좀 열어둔 것 같죠. 그리고 오늘 그 이성윤 서울지검장, 뭐 강남일 고검장 다 첫 출근일이었는데 입장을 계속해서 물어봤습니다만 다들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사안에 있어서 사실 이제 조롱 문자라고 해서 사실 큰 건으로 터뜨렸는데 막상 내용을 봤더니 별게 없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조롱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만 오가니까 아마 보시고 뉴스 접하시는 분들만 좀 조롱받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광덕 의원이 굉장히 크게 기자회견 열면서 터뜨렸기 때문에 법무부가 만일 이 문자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럼 법무부가 이 모든 걸 온팡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그렇죠. 좀 노릇이었잖아요. 적절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궁금한, 그러니까 뉴스를 접하시는 분들이 궁금한 게 도대체 뭐라고 보냈길래 이러나라고 할 텐데 일단 그 부분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논란이 그렇게까지 크게 확산은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조롱 문자라는 이슈 자체를 끌고 왔을 때 그 안에 내용이 너무 없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뭐야? 이렇게 좀 허탈함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럼 주광덕 의원이 결국은 이 문자를 보지 못하고 공개를 했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렇게 밝혔죠. 나는 이 문자를 직접 본 게 없고 그 들은 상태에서 의혹을 제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제3자로부터 결국은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남일 고검장한테 들은 건 아니고. 뭐 현재까지는 제 발언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제3자가 문자 내용을 전달하면서 중간에 오염이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그렇게 뭐 중간에서 전달하는 사람이 그렇게 굉장히 불쾌한 내용을 담았대라고 전달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내용 자체를 보고 나서도
이건 기분이 나빴겠다라고 자기가 해석을 했을 수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 내부에서 지난 고위급 인사를 두고 추미애 장관을 직접 겨냥한 비판글이 나왔다고요? 네, 비판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당사자는 이제 정희도 대검찰청 감찰 2과장입니다. 13일 오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습니다. 1월 8일 인사가 충격이고 인사 절차도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검사인사위원회 심의 30분을 앞두고 검찰총장을 불러서 의견을 개진한 것. 그러니까 인사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인사 의견을 말하라고 한 것, 이거 다 문제다. 검찰총장 의견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다. 이거 좀 요식행위로 이렇게 검찰총장을 불렀다 이런 말인데요. 검사 임명과 보직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는데 이 경우 장관은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고 검사 보직 제청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이 있다. 그게 바로 검찰청법 34조 1항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게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린 건데 실명으로 올렸다는 데에서 그래도 기사화가 되고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주민 최고가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법무부 이야기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으려고 몇 번 노력했지만은 그렇죠. 응하지 않았다. 항명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딪히는 내용인데 어쨌든 추미애 장관 표 인사가 나고 처음으로 아마 자기 실명을 오픈하면서 장관을 저격한 첫 그렇습니다. 비판글 아니냐. 검찰 내부에서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다른 검사들도 이런 비슷한 류의 글이 나올까요? 이게 사실 이제 첫 시발점이 이제 앞서서 이제 판사가 한번 이 비판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실명으로 관련해서 이제 그 이번 인사 관련해서 비판글을 올렸는데 그 이후에 또 이제 하루인가 이틀 뒤에 이제 검찰에서 나온 거거든요. 충분히 그럴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원래 첫 스타트가 어렵지 아마 계속해서 나올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현직 판사도 비판. 잠깐 말씀드렸죠. 이 법원 내 그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데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 판사입니다. 지난 11일에 추미애 장관의 이번 인사를 두고 헌법 정신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다라고 개인 SNS에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에는요. 국민적 선택에 의해서 정권을 획득한 정치적 권력이 어떤 시점에서 그 힘이 강할지라도 헌법 정신과 헌법 질서에 의해서 반드시 준수돼야 할 법적인 규범이 있다. 근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했고 나는 이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라고 적어서 회자가 됐습니다. 자, 비례 자유한국당 이런 비례 위성정당 명칭 허용 여부에 대해서 오늘 선관위가 판단이 내려진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3시부터 이제 그 판단 여부를 두고 회의를 갖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요 방송할 때쯤이면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요 이슈를 골랐는데 아직까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결과가 나온 건 아닌데 사실상 이제 뭐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불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상식선에서 봤을 때요. 유사정당으로 좀 기존 정당 하고 좀 혼선이 생길 우려가 좀 크죠. 여러 가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함에 있어서 부작용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냐라고 이제 선관위에 물었더니 정당법 제41조 3항에 근거한다. 근데 이제 해당 법안에는 창당 준비위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이 돼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뚜렷이 구별이 돼야 된다. 이 부분 좀 방점을 찍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금 비례자유한국당 구별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마 대부분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결과가 나면 또 자유한국당 쪽에서 반발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이제 이 정당 자체가 이제 선거용 정당이고요. 만약에 의석을 늘리기 위해서 잠깐 만들었다가 사라질 정당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제 의석수가 아쉬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법적인 조치 취하겠다 하고 거센 반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잠깐만요. 지금 뉴스 속보가 나왔네요. 네네네. 선관위에서 비례자유한국당 등 위성정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당연히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고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 반발하고 있는데 예상대로네요. 예상한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례자유한국당을 쓸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거센 반발을 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마 또 자신들도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도 아마 안 될 것이다라는 걸 내심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수 통합 이야기 좀 해보죠. 두 당의 통합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보수당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자유한국당 그 통합 원칙을 제시한 6대 원칙에 동의를 하면서요. 황교안 대표가요. 한국당은 3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고 보수 통합 신당을 창당할 채비를 갖추게 됐습니다. 예. 결국은 유승민의 3원칙을 받아들이냐 이 문제인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6원칙으로 좀 바뀌었습니다만 3원칙이든 6원칙이든 예. 중요한 거는 탄핵을 어떻게 정리하냐 그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친박 내에서 이 탄핵을 넘어가자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네. 일단은 황 대표가 뭐 6대 원칙에 그 유승민의 그 3원칙이 들어있다라고 밝혔으니까 그 발언상으로 보면은 일단은 뭐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좀 자세히 뜯어보면 미묘하게 이 두 당의 표현, 그 입장 표현이 약간 다릅니다. 하태경 새로운 보수당 책임 대표는 오늘 새 보수당의 보수재건 3원칙을 황교안 대표가 수용을 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황교안 대표는 3원칙 수용을 선언하는 대신에 국민통합연대 6대 원칙에 동의했다. 이런 식으로 좀 우회적으로 애둘러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새 보수당에서는 왜 확실하게 언급을 하지 않냐 3원칙을 하면서 황 대표 발언이 좀 뜨뜻미지근하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탄핵의 강을 어떻게 건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었고 지금까지도 쟁점이 되고 있죠. 하나만 더 마치죠. 자, 미국이 북한의 북미 협상 재개 의사를 타진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네, 미국 외신 그 악시옥스라는 인터넷 매체 발 소식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이 매체랑 인터뷰를 했는데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겠다, 대화 재개 추진하겠다라는 뜻을 밝혔고요.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과 동시에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 우리는 그걸 원한다라는 뜻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의지만 전달한다고 협상이 되는 건 아니니까 북한에서는 뭘 가지고 와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뭔가가 오고 가거나 좀 구체적인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 지금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이 화해 무드 이런 제안 자체를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전에 이제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죠. 매파로 알려진 존 볼턴 전 보좌관 최근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북한의 핵 야욕을 꺾었다고 허세를 부리고 있지만 조만간 대북 정책이 무참하게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냉소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잘 될까요? 글쎄요. 지금 뭔가 좀 구체적인 뭔가 안건을 들고 오지 않는 이상은요. 그리고 지금 사실 굉장히 서로 간의 수사만 계속해서 오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무슨 뭐 성탄절 선물, 뭐 꽃병 선물,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사실 컨텐츠라든지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 신년사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미 북대화, 북미 대화가 잘 되길 좀 기다렸는데 그렇습니다. 잘 안 되니까 그럼 우리라도 먼저 움직이겠다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네, 만약에 그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당장 이제 개성공단이라든지 그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전 정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전 정권이라면 뭐 참여정부라든지 그 이전 정권 수준으로 되돌려 놓아야 될 텐데요. 그 정도의 의지, 강력한 의지가 있을 것인가? 저는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부터 물꼬를 트여야겠죠. 또 뭐 대화는 파트너가 있는 거니까 파트너에서 응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첫 시간이 어땠습니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랑 호흡이 잘 맞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9일 2020 희망 공약 개발단을 출범하고 청년 공감 레드팀의 유튜브 나다은TV의 나다은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하지만 나다은 대표가 이전에 자신의 SNS에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등 친더불어민주당 성향으로 보이는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졌죠. 결국 자유한국당은 나다은 대표 위촉 3일 만에 해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나다은 위원이 당 정체성과 기조를 기반으로 하는 공약 개발 활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는데요. 이후 나다은 대표는 검찰 개혁을 지지했을 뿐 조국 수호를 지지한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튜브 나다은 TV의 나다은 대표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자유한국당의 공약 개발단 위원으로 위촉됐다가 3일 만에 해촉되셨는데 일단 입장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근본 이제 해촉한 사건에 대해서 있어서 제 입장보다는 사실은 제가 먼저 해촉을 해달라고 당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네. 네, 정책부의 그 팀장님과 사전에 얘기를 다 했었고요. 예. 인터넷에 너무나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서 당 대표님이 너무나 많은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돼서 당을 위해서 또 대통령을 위해서 저를 먼저 이제 해촉해달라고 제가 먼저 제안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저를 해촉한 부분에 있어서 당을 비방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근본 해촉 사건으로 인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사실은 중도층을 이렇게 영입해야 되는데 행여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입장의 중도층이 저의 이 상황을 통해서 한국당이 중도층을 영입하지 못하는 그 표를 얻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사실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또한 사실관계를 떠나서 추측성으로 모든 거짓 보도를 모든 언론사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에 나갔을 여성 위원님들이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예. 그 부분이 사실 가슴 깊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짓 보도라는 것은 어떤 걸 뜻하는 거죠? 거짓 보도라는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거짓 보도라고 하죠. 예. 네네. 사실 여부 확인 없이 조작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나다은 씨가 그 SNS에 적었던 내용을 언론에서 보도했던데 그게 거짓 보도라는 건가요? 네, 거짓 보도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이게 왜곡되고 편파적이고. 예.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예.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예. 그 내용이 제가 자유한국당과 우리 공화당에 입당을 해서 예. 빡치고 싶단가? 분탕을 치고 싶다? 네, 제가 쓴 글이 아니어갖고. 예. 네네. 그 내용인데요. 예. 그 내용을 사실 여부도 없이. 예. 지금 대한민국 대표 모든 언론과 예. 연합뉴스, 중앙일보, SBS, 또 9시 뉴스까지. 예. 또 모든 대표적인 그런 언론사의 탑에 거기서 1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말을 했다고. 예. 자유한국당에 입당해서 분탕 치고 싶다 이런 SNS 글은 적은 적이 없습니까? 저는 전혀 적은 적이 없고요. 이미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이제 드렸지만, 예. 제 페이스북과 제 블로그에 제가 지금 입장 표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예. 사진 자료가 있는데요. 그 트위터에 조작된 글은 자유한국당 5할 우리 공화당에 입당해서 분탕치고 싶다 이렇게 내용 제가 트윗한 내용으로 5월 14일에 기록한 걸로 해가지고 트윗한 내용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예. 네, 하지만 이게 거짓이고 위조라는 증명이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인 게 우리 공화당이라는 당이 2017년 8월 30일에 대한애국당이라는 이름으로 당명을 창당하고 이제 창당이 됐어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대한애국당이었죠. 네. 근데 2019년 6월 24일에 우리 공화당으로 당명을 개명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조작된 글에는 제가 5월 14일에 자유한국당 5할 우리 공화당에 입당해서 분탕치고 싶다라고 트윗을 한 거를 캡처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6월 24일에 우리 공화당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고, 예. 그리고 제가 분탕치고 싶다고 올린 내용으로 이제 그 거짓 그 글을 위조한 거는 5월 18일이라는 알겠습니다. 거죠. 한 달 예. 전이라는 거죠. 예, 우리 공화당이 창당되기도 전에 이런 글이 써진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아, 네, 그렇죠. 예. 아니, 당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예. 정령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럼 이건 조작됐다는 게 이제 네, 명실 공명하게.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건 조작된 글이고 예를 들어 민주당을 지지 혹은 조국 전 장관을 지지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제가 조국 장관을 당시에는 지지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 검찰 개혁을 정말 원했거든요. 예. 네, 제가 검찰 개혁을 원했던 이유는 뭐냐면 서경 검사와 김지현 씨, 이재정 의원 등이 사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상위 여성이잖아요. 예. 최고의 성공한 여성의 위치에 있는 거죠. 예. 그러함에도 그들이 그 성추행을 당하고 그 당시에 밑줄을 외치지를 못하셨어요. 예. 그리고 거의 뭐 10년이 넘도록 그 10년 정도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서 진실을 밝혔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여성 인권은요 정말 너무나 여성으로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검찰 개혁을 외칠 수밖에 없고 여성으로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검찰 개혁에 찬성한 것이 조국 전 장관 개인에 대해서 지지한다거나 찬성은 아니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예, 예. 네, 그리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자유한국당 당원으로 이미 활동을 하시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자유한국당 입당한 거 언제세요? 네, 저는 2010년에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했었습니다. 2010년에요? 네네. 예. 네, 입당을 2010년에 했었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당 활동은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예, 2010년에 뭐 새누리당 뭐 이런 당이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아마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제 대선 나오실 때 예. 그때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때서 쭉 자유한국당 당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뭐 민주당을 지지했다든가 이건 있을 수 없다 이 말씀이죠. 저 사실 그때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 예. 예, 어쨌든 뭐 본인이 위촉해달라고 당에 얘기했다고 하시니까. 네? 해촉을 해달라고 제가 예, 예. 요청을 했고요. 예, 예. 해촉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하지 않았어요. 예, 예, 예. 네. 그 만일 자유한국당 공약 개발단 위원으로 계속 활동을 했다고 하면 어떤 공약을 만들고 싶었어요? 네. 제가 이제 공약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공약들이 있지만 제가 항상 이제 가슴에 품고 있던 그런 정치적인 이제 꿈이 아니라 이제 좋은 정책이 나와서 그들이 많은 혜택을 받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 위촉 제안을 받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위촉된 지 바로 뭐 3일 만에 혜촉이 되어서 생각할 겨를 수 없었지만 항상 가슴에 품고 있던 내용은 경단녀가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공약과 정책 대안 예. 그리고 현재 자영업자가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예. 때문에 거의 뭐 부부가 일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다 내보낼 수밖에 없는 예. 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최저임금에 관해서 유도리 있는 공약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대표님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예, 네. 여성을 위한 공약 그리고 자영업 특히 최저임금에 대한 이런 얘기로 제가 마무리할게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